네, 지목과 관련돼서 이제 주차장까지 했죠. 그 밑에 이제 주유소용지부터 또 이어보도록 하죠. 주유소용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유소에 뭐 하는 곳이에요? 석유 판매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석유 등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거죠. 석유 판매. 그러니까 석유나 거기서 주유소에서 가스도 팔죠. 그러니까 가스. 요새는 전기차, 수소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수소를 판매하는 곳. 그러니까 판매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석유 등을 판매하려면요, 석유 저장 탱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유소, 원유 저장소. 이거는 부속시설이 되겠죠. 주유소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 부속시설물까지 우리는 주유소용지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석유를 판매하는 것이 주유소용지이기 때문에요. 자, 선박, 뭐 자동차, 기차 등의 제작, 정비, 공장 안 나왔죠. 공장 안. 공장자만 들어가면 다 공장용지라고 했죠. 공장 안 그랬으니까. 그래서 공장에서요,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요, 이제 송유시설이죠. 송유시설. 그러니까 그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석유가 운반되는 것이지, 뭐 급유하는 것이지, 석유를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장 안 나오면은 이거는 공장용지일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소방관계법규에 설치된 유형물 이동 탱크 저장시설이에요. 우리가 주유소용지는 석유를 판매하는 곳이지 유형물 이동 탱크 저장시설, 유형물 저장소예요. 유형물 저장소로서 이것은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주유소용지가 아니고요. 뭐 핵폐기물 저장시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잡종지가 돼요. 전국에 몇 개 없을 거 아니에요. 잡종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고용지예요. 창고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물건을 저장, 보관하는 것이죠. 물건을 저장, 보관해요. 근데 물건을 저장, 보관한다고 해서 다 창고용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독립적이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지목을 부여할 때는요, 지목을 설정할 때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목적이어야 되더라고요. 독립적인 목적. 오로지 창고, 저장만을 위한 독립적인 시설일 때만 우리는 창고용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수원 내의 창고, 또 학교 안에도 창고 있고, 집에도 창고 있고, 공장에도 창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고들은요, 독립적 목적이 아니라 과수원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속시설물 뿐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독립된 용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고용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창고만 독립적으로 존재했을 때 우리는 창고용지가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곳이 어떤 거예요? 물류센터 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습니까? 물류센터들이 있죠. 그래서 지하는 뭐 농산물, 1층은 전자제품, 2층은 뭐 의류 이렇게 해가지고 물류센터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창고만 있죠. 창고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곳이 창고용지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창고들은 창고용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창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건을 저장, 보관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창고만 덩그러니 있었을 때 우리는 창고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독립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독립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를 보죠. 도로. 자, 도로는. 이제 도로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누구든지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일반 공중. 누구든지 다닐 수 있어야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이제 사람이 다니든지 차량이 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로가 됩니다. 그럼 도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도로법에서 도로로 개설됐어요. 그럼 당연히 도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요.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죠. 고속도로를 놓게 되면요, 반드시 중간에 휴게소가 있죠. 휴게소부터 만들고 고속도로 개통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휴게소 쓰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휴게소요. 그럼 이 휴게소에 매점 있고 식당이 있다고 해서요, 이것을 대라고 보느냐? 대가 아니라 휴게소가 본래 만들어지기 목적을 보는 거죠. 목적은 도로를 위해서만 존재해요. 그리고 이 휴게소에 있는 시설들은요, 도로 이용객만 이용을 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여기 가서 라면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외진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도로를 위해서만 존재해요. 도로 이용객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의 부속시설로 봅니다. 자, 그러나 국도나 지방도로변에 있는 휴게소요.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 길에 있는 휴게소. 이건 누구든지 이용할 수가 있죠. 도로 이용객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 될 뿐인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 휴게소는 고속도로 이용객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건 도로의 부속시설로 봐서 도로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다닐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도로를 가게 되면 여기도 한 필지가 있고 여기도 한 필지가 있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필지 여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기는 한 필지밖에 없어요. 도로를 따라 들어가는데 한 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길은요, 이 필지 소유자만 이용하겠죠. 누구든지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한 필지로 진입하는 통로는요, 도로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적어도 두 필지 이상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예요. 단지 안.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기 사거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누구든지 다닐 수 있으니까 여기는 도로예요.
그럼 여기 1단지가 여기 있고요. 여기 2단지가 있고, 여기 3단지가 있고, 4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지 안의 통로라는 것은 이 단지 안에 있는 통로예요. 이 길을 지죠.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이 단지 안의 통로예요. 이 단지 안의 통로는요, 누구든지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아파트 부지잖아요, 부지. 그래서 이 아파트 부지이기 때문에 이 통로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유지죠, 사유지. 그래서 차단기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이건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요, 그냥 아파트 부지일 뿐인 거예요. 부지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가 되는 거죠. 대가. 그래서 공장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그냥 공장 용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요,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파트 단지 안의 통로는 이거는 아파트 부지니까 이것은 대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용지를 보죠. 철도용지. 철도용지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궤도라는 거죠. 딱 정해진 길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철도. 철길이 있는 부지가 바로 철도용지가 되는 거죠. 여기 철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길을 따라서 움직여요. 철길 부지. 철도 부지는 이제 철도용지가 돼요. 그러면 철길 부지, 철도가 있는 철길 부지, 일정한 궤도 기억하시면 되고, 철도용지인데요. 역사예요. 역사. 여기서 기억할 것도 역사예요. 자, 역사는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다 보면요, 대전 역사도 있고, 천안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역사들이 있죠. 그럼 역사가 존재하는 본래 목적은 여기에 매점 있고, 식당 있다고 해서 이게 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철도가 사라지면 역사도 사라지겠죠. 역사의 본래 목적은, 역사를 왜 만들었어요? 표 끊고 기차 타라고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목적은요, 철도를 위한 부속설이에요. 철도가 사라지면 역사도 사라지는 거죠.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고속도로가 사라지면 휴게소도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역사도요, 본래 목적이 표 끊고 기차 타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고, 이 매점이나 식당은요, 부수적인 용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 부지는 철도 용지가 됩니다. 철도 용지. 그래서 서울 역사 부지도 철도 용지, 철도의 부속설이다. 그럼 우리가 밑에 보시면요, 우리가 철길이 있으면 다 철도용지가 되는데, 이 철도를요, 개인이 개설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목은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정하는 것이지,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냐니까, 개인이 개설을 했던, 국가가 개설했던 용도는 동일하잖아요. 철길 부지라는 거. 그래서 개인이 개설했다고 해서 지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 철도용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방. 제방은 우리가 앞에서 등록 선호의 원칙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자, 제방은요,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막기 위해 설치된 방파제, 방사제. 앞에 방제가 들어가면 다 이제 제방이 되는 거죠. 요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등록 선호의 원칙에서 앞에서 했던 거죠. 제방을 만든 다음에 제방 위에 도로를 개설을 했어요. 그러면 한 필지가 제방과 도로 두 개의 용도로 이용되는데, 여전히 제방의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있으면 먼저 등록된 제방이 우선이 돼서요, 도로로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다. 등록 선호의 원칙 우리가 앞에서 했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하천과 국어가 나와요. 하천과 국어는 이제 물이 흐르는 토지입니다. 물이 흐르는 토지. 자, 우리가 지목은요, 토지는요, 전부 다 지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토지고요. 그러면 토지가 아닌 곳은 다 바다예요. 거꾸로 말하면요, 바다가 아닌 것은 다 토지가 됩니다. 토지와 바다라만 구별해요. 그럼 여기 낙동강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낙동강은요, 바다가 아니에요. 그럼 바다가 아니니까 토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낙동강은 어떻습니까? 물이 흐르는 토지죠. 바닥은 토지잖아요. 바닥은. 물이 더 말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토지를 우리는 물이 흐르는 토지는요, 그러면은 이제 하천이나 국어가 됩니다. 물이 흐르는 토지가 돼서, 물이 흐르는 물길은요, 하천 아니면 국어가 되는데, 그럼 물이 흐르는 길이기 때문에, 물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로라고 할 수 있죠. 물길이에요. 그럼 이런 물길은요, 다시 둘로 나눕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길이냐라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보통 대표적인 운하가 되겠죠. 운하는 땅 파서 만든 거잖아요. 물길을 만들었죠. 땅 파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공적인 수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이제 물길이 있겠죠. 자연수로가 있어요. 그럼 다시 이것을, 물길은 수로는 다시 둘로 나눕니다. 다시 또, 대규모냐, 소규모냐를 나눠요. 그래서, 대규모 물길이건 소규모 물길이건 상관없이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으면 다 우리 국어라고 합니다. 국어. 인공수로는 대규모든 소규모든 다 국어라고 해요. 국어는요, 그 도랑을 나타내는 한자예요. 한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도랑이 뭡니까? 우리 순우리말로 하면 도랑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도랑은 어떻습니까? 만들죠?
파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는 대규모든 소규모든 다 국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연수로는 좀 달라요. 자연수로는요, 대규모냐 소규모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규모 자연수로는요, 하천이라고 하고요. 소규모 자연수로는요, 국어라고 해요. 하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 대규모 자연수로는 강이 있겠죠. 소규모 자연수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계곡. 자연수로인데 소규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골에 가면 어떻습니까? 동네마다 하나씩 흐르는 게 있죠. 개천. 조그마한 개천들 하나씩 있잖아요. 소규모 자연수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어를 보시면요. 자, 인공수로 나오면 다 국어예요. 인공수로. 그러면은 국어입니다. 대규모, 소규모 구분하잖아요. 근데 자연수로예요. 자연주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소규모예요. 소규모면은 국어가 돼요. 그러면 하천을 읽어보니까요. 자연주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예요. 그럼 이건 자연수로가 되겠죠. 근데 자연수로 중에 소규모는 국어가 되기 때문에 대규모만 하천이 되겠죠. 하천이.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물이 흐르는 토지는 이제 하천 아니면 이제 국어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물이 흘러가면은 이제 국어나 하천이 될 텐데요. 자,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댐, 저수지, 연못, 호수, 물이 고여 있어요. 이건 물이 고여 있는 토지가 되겠죠. 물이 고여 있는 토지는 유지라고 해요. 물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자가 그런 의미는 아닌데 아무튼 유지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다 유지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요, 연, 왕골 등이 자생을 해요. 자, 우리가 만약 연, 왕골을 재배한다라고 해보면 없습니까? 식물을 재배하면 전답, 과수 중에 골라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전답, 과수 중에서요, 과수류 아니고요. 물 속에서 재배하잖아요. 연, 왕골,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것은 재배하면 답이 되겠죠. 근데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이에요. 자생하니까 재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답과수는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 물이, 연, 왕골이 자생한다는 것은요, 그냥 물이 고여있는 토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생하면은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 자생하면은 유지가 된다. 재배하면 답, 자생하면은 유지라는 거죠. 자, 그 밑에는요, 요 밑에다, 이 물이 고여있는 토지에다가요, 물고기를 키워요. 양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양어장이 됩니다. 수산생물들을요, 키운다는 거죠. 번식해요. 자, 그러면 이때 양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물이 고이는 토지에 대해서 이제 양식을 합니다. 양식을 하면은 양어장이 될 텐데요. 우리가 바다에 있는 양식장도 있어요. 가두리 양식장.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양식장은 바다일 뿐이잖아요. 바다니까 토지가 아니에요. 토지가 아니니까 여기는 지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장은 어떤 양식장이냐? 육상에 있는, 토지에 있는 양식장들만 우리는 양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상, 바다에 있는 것들은 이것은 양어장이 되질 않아요. 이것은 지목이 없습니다. 바다니까 육상에 있을 때만 우리는 양어장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수도용지인데요. 수도용지.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곳이면요. 하천 아니면 국어라고 했는데요. 만약 물이 흘러가긴 흘러가는데 수돗물이 흘러가요. 그러면 수도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여기서는 정수하여 공급한다는 거죠. 수돗물이죠. 물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흘러가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말하는 거죠. 정수하여 공급. 이 말로 하면 다 수도용지가 돼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죠. 만들어지는 것, 수돗물이 지나가는 것도 다 수도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이 흘러가는 것들은 다 수도용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어를 통해서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원이죠, 공원. 자, 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 위반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국계법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만든 토지로서요,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가 되어야만이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생활을 이용해서 만든 시설이긴 하지만 아직 국계법에서 결정 고시가 안 됐으면은 이건 공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국계법에 의해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가 되어야만 공원이 됩니다. 여기 뭐 공원이라는 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한 거죠.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되고. 그럼 밑에 보시면요, 자연공원법상 공원. 국계법이 아니죠. 자연공원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공원이 아니에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것도 국계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공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국계법이 들어가야만 공원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요,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 됐어요. 묘지공원이에요. 이거 국계법 아니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공원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자, 묘지공원은 공원자가 들어가 있지만은요, 이거는
본래 목적이 뭐예요? 묘지죠. 묘지가 본래 목적이고요. 이제 공원처럼 좀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었을 뿐인 것이죠. 본래 목적은 묘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묘지가 되지 공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공원법상 공원이라는 것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건 임야일 뿐입니다. 우리는 용도에 따라서 제목을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 집 뒷산이요.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도립공원으로 승격이 됐어요. 도립공원이 됐습니다. 도립공원이 됐다고 해서 내가 오늘 이용했을 거하고 내일 이용할 때하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용되는 건 똑같잖아요. 이용되는 거. 그래서 이 도시, 자연공원법상 공원 이런 것들은요, 그냥 임야일 뿐이에요. 어제와 오늘 용도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공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국계법이 반드시 들어갔을 때만 공원이 되는 거고, 국계법이 안 들어가면요, 공원이 아니에요. 무조건 아닙니다. 국계법에 들어가야만 공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채용용지죠. 채용용지. 자, 채용용지도요, 중요한 건 체육활동이죠. 그런데 체육활동과 관련해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부재예요. 체육시설. 그러면 체육시설이 있다고 해서 다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공장 안에 체육용지가 있으면 습니까? 이건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체육용지가 아니에요. 국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돈은 낼 수 있겠지만 돈만 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우리는 체육용지가 됩니다. 그러면 체육용지가 되기 위해서도 여기 숨어있는 게 독립이어야 돼요. 오로지 체육활동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조성됐을 때만 우리는 체육용지라고 해요. 다 독립이란 말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없어도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독립적이지 않으면 지목을 설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로지 체육활동만을 위해서 독립적인 시설물만 우리는 체육용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이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체육용지가 세상에 이것만 있겠어요? 수백 개가 있겠지. 그러니까 앞에는 수식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로지 체육활동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체육용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다만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독립성이 없어요. 미흡하다는 거죠. 독립성이 없다. 영속성이 없어요. 그러면 체육용지가 돼요. 독립적이야 체육용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 실내 수영장 있습니다. 수영장. 이 실내 수영장이요. 수영만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성된 토지예요. 여기는 오로지 체육활동만을, 수영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의 시설이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체육용지가 되는 거죠. 체육활동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 체육활동만을 위한 시설물 부지니까 체육용지가 돼요. 근데 상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가가. 4층, 지하 1층, 상가가 있어요. 상가 부지이기 때문에 이건 지목이 대가 되겠죠? 대가 돼요. 근데 여기에 지하에요. 실내 수영장에 들어왔어요. 실내 수영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여기 대가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겠죠. 여기는 수영장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상가 부지, 상가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수영장이 들어와 있을 뿐인 거예요. 내일 갑자기 호프집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대일 뿐인 거예요, 여전히. 골프 연습장도요,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골프 연습장 있잖아요. 골프 연습장만 딱 있어요. 그러면 체육용지예요. 근데 상가 4층에 여기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대일 뿐인 거예요, 이거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다는 거죠. 체육활동만을 위해서 조성된 시설물 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다라. 영속성이 없다는 거죠.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체육용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지하에 정구장, 스쿼시장을 말하는 거죠. 스쿼시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태권도도장. 여기다 쓰면 되겠죠. 건물 내, 상가 내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요. 이런 것들은 독립성, 영속성이 없으니까 체육용지가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존재했을 때만 체육용지가 됩니다. 또 유수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누장, 요트장이 있어요. 우리가 요트장 같은 경우도요. 독립적으로 조성될 수가 있는 거죠. 미사리 조정 경기장 이런 데로 쓰면 그것만을 위해서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체육시설로 독립적으로 만들어 거잖아요. 만들었어요. 조성된 토지죠. 이건 체육용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강에서 잠시 요트 탑니다. 강에 요트장이 있는 거죠. 또 계곡에 카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수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강이나 계곡에서, 즉 하천이나 구고에서 씁니까? 요트장이 있고 카누장이 있다고 해서요. 이거는 특별히 요트장, 카누장으로 조성된 게 아니잖아요. 물 받아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그냥 하천이고 구고일 뿐인 것이죠. 잠시 이런 게 이용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거는 체육용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독립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체육만을 위해서 특별히 조성됐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지목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의 토지에서 잠시 이용되고 있을 때는요, 지목을 변경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하천이고 국어이지 이것을 갑자기 한강에서 요트 탄다고 해서 한강을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항상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유원지가 있죠, 유원지. 자, 유원지는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종합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위락 휴양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종합 위락 도시, 종합 위락 시설, 종합적인 휴양 시설. 그러니까 가족들이 소풍 가는 곳, 아침에 갔다 저녁에는 그러니까 종합 위락 시설로서의 어떤 수영장, 그러면 이렇게 유원지가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용인 에버랜드죠. 용인 에버랜드 실내 수영장이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도 있지만 수영만 하는 게 아니죠. 먹고 마시고 노래방도 있고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방갈도 있죠. 이런 뭐요? 가족들이 소풍 가서 하루 내내 즐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체육 활동만을 위해서 실내 수영장이 있습니다. 가족이 여기 소풍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영만 하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체육용지. 체육용지. 상가 안에 있는 수영장 없습니까? 그냥 데일 뿐인 것이고. 여기는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고 하루 종일 놀다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원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수영장이요. 우리 지목은요. 수영장 지목이 뭐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 수영장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용도에 따라서 우리는 지목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외워요. 이런 건 전혀 외울 필요 없이 앞에 수식어를 봐야 돼요. 이 수영장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목은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위락시설로서의 어떤 수영장, 종합위락시설, 이게 바로 유원지가 됩니다. 유원지. 여기도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 있다고 체육용지는 아니죠. 수식어를 봐야 되겠죠. 종합적인 수영장 그러면 유원지가 되고, 수영만을 위한 시설물 부지면 체육용지가 되고, 상가 안에 있는 독립성이 없으면 없습니까? 그것은 대의가 될 뿐인 거예요. 수영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수식어를 보셔야 돼요. 수식어를. 자, 유원지는요, 이 정도 보시고, 밑에 있는 다만 해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이렇게 용인 에버랜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안에 있는 방갈로 하룻밤 잘 수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유원지의 일부가 될 뿐인 거죠. 여기까지 유원지예요. 근데 용인 에버랜드 근처 가면 어떻습니까? 하룻밤 잘 수 있는 콘도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나이트클럽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없습니까? 유원지가 아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그냥 대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이다. 독립적이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안에 있으면 독립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유원지의 일부가 되겠지만 떨어져 있으면요. 그러니까 독립적이니까 별도의 지목을 설정하겠죠. 그리고 또 보면 이런 것도 있죠. 하천이나 국어, 유지. 우리가 오리배 타고 놀러 가잖아요. 오리배 타러. 그러면 호수에서 놀기도 하고요. 호수가 이제 유원지 가지고 하천, 국어, 뭐 계곡 같은 데 유원지 간판 붙여놨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유원지로서 특별히 조성된 게 아니잖아요. 호수에서 잠시 오리배 타고 논다고 해서요. 이 유지가 갑자기 유원지로 지목이 바뀌지는 않겠죠. 하천, 한강에서 오리배 타고 논다고 갑자기 한강, 그 하천이었습니까? 유원지라고 지목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요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원지로 독립적으로 습니까? 조성된 토지가 되는 거죠. 에버랜드는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일부러 만든 거예요? 만들었잖아요. 유원지로. 조성했잖아요. 오로지 유원지만을 위해서 종합적인 위락시설로 조성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니까 유원지가 되는 거예요. 유원지가. 자, 그 다음에요. 종교용지를 보죠. 종교용지. 이제 종교시설 부지는 이제 종교용지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 종교단체가요,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교적 목적으로 이용되면요, 이건 종교용지가 되는 거죠. 종교용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독립적이 아니에요. 교회만 이렇게 딸랑 있어요. 그럼 이건 종교용지예요. 근데 상가 4층이었습니까? 대의로 조성된 토지에 상가 4층에 교회 있다고 해서 대의가 갑자기 종교용지로 지목이 바뀌지는 않죠. 이건 독립적인 종교시설이 아니잖아요. 종교시설만을 위한 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이게 독립적이었을 때 우리는 이제 종교용지가 되는 거죠. 항상 독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죠. 타인의 건축물의 일부 임대에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교회만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종교용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가 안에 있는 종교시설은요, 그냥 대의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독립이라는 단어가 항상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독립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를 위해서 그냥 잠시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그러니까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요. 또 어떤 시설을 위해서 종된 용도로 사용됐을 때는 지목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항상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만 지목을 설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적지가 있죠, 사적지. 자, 사적지는요, 문화재, 그러니까 문화재,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이 있으면 이제 사적지가 됩니다. 근데 사적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적지, 그러니까 사적, 그러니까 유적, 고적, 기념물, 이게 기념물들이요, 학교용지나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을 때는요,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불국사가 있어요. 자, 불국사니까 여기는 종교용지가 되겠죠, 절이니까. 유원지라고 하면 안 돼요. 종교용지는 여기는 종교적 목적이 절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제 절이니까 종교용지가 되죠. 여기 다보탑도 있고 석가탑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많죠. 이 문화재들을 전부 사적지로 별도의 필지로 등록을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종교용지 안에 있는 것은요, 그냥 통으로 다 종교용지로 합니다. 그러면 이런 비슷한 것이 학교도 오래된 학교, 100년 이상 된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는 뭐 탑이랄지 그 건물 같은 게 사적으로 지정되죠. 오래된 건물들은. 학교 안에 있는 이런 사적들, 탑, 뭐 오래된 건물, 사적으로 지정됐어요. 이런 것들도요, 따로 별도의 필지로 사적지로 하지 않고 통으로 그냥 학교용지로 합니다. 자, 도심 내에도요, 그 문화재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 뭐 탑골공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뭐 탑 같은 거 있잖아요. 탑 있고 이렇게 해요. 도시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도시 안에였습니까? 이런 어떤 문화재들이 있으면요, 이 주변을 공원화를 시키죠. 공원으로 조성을 하잖아요. 공원, 오래된 문화재들이 있으면 공원으로 조성을 한 다음에요, 국토회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요, 공원으로 결정 고시를 합니다. 공원으로 결정 고시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다 공원이 되는 거예요. 이 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들 따로 사적지로 별도의 필지로 등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나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는 이런 고적, 유적, 뭐 사적 이런 것들은요,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째 어느덧 자, 묘지가 있죠, 묘지. 자, 묘지는요, 묘지 뭐 있어요? 시체 있는 곳이 묘지죠. 아니면 유골이 있으면, 그러니까 시체나 유골이 있는 것은 묘지가 됩니다. 그리고 묘지공원은요, 묘지, 시체가 있잖아요. 시체가 있으니까 공원자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묘지일 뿐인 거죠. 국계법이 아니잖아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니까 공원이 될 수는 없고요. 시체가 있으니까 묘지가 될 뿐이죠. 보관시설요. 뭐 있습니까? 유골이 있잖아요, 유골. 그러니까 여기도 보관시설 부지도 당연히 묘지가 됩니다. 그럼 묘지와 관련돼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묘지는 없습니까? 도심 안에 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외곽에 있죠. 그래서 보통 묘지들은 없습니까? 공동묘지들 몇만 평씩 하죠. 뭐 2만 평, 4만 평, 10만 평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묘지 여기도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근데 과세하는데 묘지에서 수익이 뭐 얼마나 생긴다고 뭐 이렇게 돈을 많이 걷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묘지가 수익이 생기는 것은 뭐 개인이 이렇게 묘지 사업도 하잖아요. 묘지에 수입이 생기는 건 어디서 생기냐면요, 여기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여기 관리사무소요, 지하에는 매점, 1층에 식당, 커피숍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묘지 교회로 왔을 때였습니까? 꽃을 사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꽃 안 사오면 매점에서 꽃 사요. 그럼 멀리 나왔으니까 도시락 싸우지 않았으면 여기서 도시락 뭐 밥 사 먹어야 되겠죠? 커피 또 많이 마시잖아요. 여기서 커피도 한잔 하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 수익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 상가와 다를 바가 없죠. 여기는 없습니까? 대로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세금은 대는 세금이 많아요. 농지 같은 경우 전답과소 이런 세금이 적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세금이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생기는 토지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걷을 것이고, 수익이 많이 안 나는 부분은 없으면 세금을 조금 걷겠죠. 근데 여기는 세금을 많이 안 걷겠지만 여기는 세금을 대로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입니다.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대로 세금을 걷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목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요, 지목을 할 때는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야, 독립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독립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조성이 된 토지라면요, 거기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나을 것이냐. 그래서 항상 지목을 기억할 때는 용도와 과세 두 가지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다 이해가 되죠. 다만 임야 외워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외워야 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잡종지죠. 잡종지는 외워야 돼요. 그러면 지금 27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다 잡종지가 되는 거예요. 잡종지는 공통점이 없으니까요, 따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잡종지를 기억하는 방법은 우리 27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다 잡종지가 돼요. 근데 이렇게 판단하면 쉽지 않으니까 또 읽어봐야 되겠죠. 자,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공동우물,
공통점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읽어오는 과정에서 하나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잡종지로 적었습니다. 다만 이때요. 돈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데요. 영구적으로 돈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이란 뭐 채석장이죠. 이런데 영구적으로 하는 곳이면 당연히 잡종지가 될 텐데 잠시 돈을 캐내고 흙을 파냅니다. 즉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다시 원상을 회복을 시키는 걸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니까 습니까?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래 지목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지목이 유지된다는 거죠.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좀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좀 기억해보죠. 우리가 앞에서요, 송유시설은 잡종지라고 했죠. 석유가 나는 곳이 광천지고요. 석유를 이제 송유하는 송유관이랄지 저장시설은 우리 잡종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석유가 움직이는 곳은 잡종지라고 했으니까요. 석유가 아니라 전기가 움직이는 것도 잡종지다.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하고요. 석유가 움직이는 곳 잡종지면은 전기가 움직이는 것도 잡종지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요. 요건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요. 여객자동차 터미널. 그럼 과거에는요,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이요. 터미널이었습니까? 종점이죠. 종점. 그럼 종점에서 버스들이 전부 다 들어오게 되면은요, 주차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터미널이 주차장이었어요. 주차 공간이었죠, 주차 공간.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 어떻습니까? 주차만 하는 곳이 아니죠. 영화관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되죠. 기다리면서 쇼핑하잖아요, 이렇게. 쇼핑하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객자동차 터미널은요, 과거에는 주차장으로만 이용됐지만 지금은 다목적으로 이용이 돼요.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잡종지.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서 용도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용도가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은요, 잡종지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하나를 기억하시면요, 여기까지 기억이 되겠죠. 우리가 버스만 타고 여행 가는 거 아니죠.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요. 배 타고도 여행 가는 거죠. 여기서도 쇼핑몰 이런 거죠. 쇼핑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나갈 때였습니까? 비행기만 타요. 그래서 쇼핑하자. 또 배 타고 나갈 때도 거기서 면세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쇼핑하는 거죠. 그래서 여객자동차, 여객을 통해서 비행기 타고도 놀러 가고 배 타고도 놀러 가고 이게 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통했었습니까? 여기도 잡종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라는 말에서 또 힌트를 얻어서요. 자동차 운전하고 폐차장 등과 같은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 부지도 잡종지가 된다. 자동차 터미널 하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하나 기억하시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또 해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시면 되고요. 또 기타 이제 도축장,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뭐 이런 것들. 전국에 몇 개 없죠? 이런 것들 다 잡종지로 봅니다. 전국에 몇 개 없으니까요. 잡종지. 잡종지는요, 계속 보면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다 잡종지가 되는데, 이 부분은요,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만 읽어보죠. 자, 식물을 재배하면은요, 전답 과수원에서 골라야 되는데, 유일한 예외가요,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이에요. 콩나물. 우리가 콩나물은 과수는 재배자 들어가면 전답 과수원에서 찾으라고 했죠. 원칙적으로 다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만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콩나물은 과수이 아니고 과수원 아니에요. 이제 전 아니면 답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콩나물이 재배하는 방법이 좀 애매해요. 물 속에서 재배해요? 물 밖에서 재배해요? 물 밖에서 키워요. 물 속에 집어넣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계속 물을 줘요. 그렇죠? 계속 물을 주다 보니까 이것이 전 같기도 하고 답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그러니까는 어디 하나에 집어넣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잡종지로 합니다.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은 유일하게요, 식물을 재배하는 곳인데 잡종지로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유형물 이동 탱크 저장시설 부지는요, 석유, 이게 판매하는 곳이 아니니까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잡종지라고 했죠. 주유소용지가 아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여기는 예비군이라고 했는데, 군만 기억하시면 돼요. 군. 군부대는 다 잡종지예요. 군부대는 다 잡종지다라는 거죠. 군부대. 그다음 분뇨 종말 처리장 부지. 이거는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부지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잡종지가 되고요. 요 밑에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소유, 약수, 온수, 약수, 석유류 등에 용출되면 광천지지만요, 송유관 부지나 저장시설 부지는 잡종지가 된다. 그건 앞에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상해가지고, 연상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요, 잡종지도 어느 정도 이제 연상이 돼요.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지목 28가지를 모두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지목을 구분하는 문제가 매년 한 문제가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 28가지 하고 그 이외에 또 지목의 설정 방법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지목의 표기 방법이죠. 자, 지목은 우리가 뒤에서 또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 지적 공부를 할 때 또 할 텐데요. 이 지목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당연히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요. 지적도 임야도에도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게 하는 지적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게 하는 임야도에도 등록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네 곳에 등록이 되는데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에는요. 지금까지 읽었던 정식 명칭을 그대로 등록을 해요. 그러나 지적도, 임야도에는요. 도면에는 정식 명칭을 다 표기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요. 부호로서 한자만 표기를 한다는 거죠. 부호. 한자만 표기를 합니다. 도면에 기록할 때는. 그러면 무엇을 보로 사용하느냐? 그 지목의 첫 번째 글자를 보로 사용해요. 철도용지면 철, 잡정지면 잡, 목장용지면 목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글자가 동일한 그 지목이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시작되는 것이 주유소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주로 시작되면요. 이것은 주유소용지를 말하고요. 주차장은 차자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글자. 그 다음에 공으로 시작되는 것이요. 공원하고 공장용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는 공원을 말하고요. 공장용지는요. 두 번째 글자인 장자를 사용하고요. 유로 시작되는 것도 두 개가 있어요. 유지가 있고 유원지가 있습니다. 유지가 있고 유원지. 그러면 단순히 유 그러면은 유지를 말하고요. 유원지는 원자를 사용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로 시작되는 것에는요. 하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천 하나밖에 없지만은요. 우리가 논답자, 밭전자 이렇게 한자를 사용하듯이요. 하천 같은 경우는 내천자를 사용해가지고 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네 가지요. 차장 천원 이 네 가지만 두 번째 글자를 보로 사용하고요. 나머지 24가지는요. 다 첫 번째 글자가 부호가 됩니다. 그래서 부호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장 천원 이렇게 외우는 거죠. 버스비 한 1,000원 정도 한다고 하고 예전에는 차장이 있었잖아요. 오라이 하는 차장님들. 그 차장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외우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부호가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목은요,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지목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지목이 보통 두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입문에서 했고, 기본에서도 했고, 지금 또 심화에서 하고요. 또 요약 시간에 또 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따로 외우려고 안 해도요. 점점 이제 처음 들을 때하고 두 번 들을 때, 세 번 들을 때 달라져요. 달라지다 보면은 지목은 다 따로 외우려고 안 해도 다 외우게 돼요. 그럼 또 다 맞추는 거죠. 지목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오늘 알아두면 두 번째 문제인데요. 지목이 이렇게 나와요. 32회 때 재작년에 나왔던 거죠. 자, 보자. 하나씩 틀린 거 대세요.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채취합니다. 자, 소금을 채취하면 염전이 되는 거죠. 염전이. 염전으로 한다. 그런데 천일염 방식이 아니라요. 소금 만드는 공장이면은 공장용지가 된다고 했죠. 공장용지가 되니까 염전에서 제외된다. 이런 것들은 염전이 아니다. 맞죠? 공장, 소금 공장은 염전이 아니다. 또 밑에 보시면요. 자, 조유소, 원유 저장소. 이건 뭐예요? 주유소 용지의 부속시설이죠. 석유 판매하려면 원유 저장소가 있어야 될 테니까 주유소 용지로 한다는 거죠. 다만, 또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은 석유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뭐예요? 공장 용지가 될 뿐이지 주유소 용지가 되질 않는다. 주유소 용지가 아니다. 제외된다는 것은 주유소 용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느냐? 이게 잡종지가 된다고 했죠. 자, 3번.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어요. 물을 저장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호수, 연못 등을 이제 연못 등의 토지는 유지가 되는데요. 그 옆에 보시면 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한다고 했죠.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해버리면 뭐가 돼요? 재배라는 말 들어가면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을 제외하고는요, 다 전답과 선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연왕고를 재배하면 어떻습니까? 연왕고를 물속에서 재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왕고를 재배하면 이것은 유지가 아니라 답이 되는 거죠, 답이. 그러니까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죠. 지목을 묻는 문제는요, 2개 이상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야 돼요. 앞만 봐서는 안 되고, 끝까지 읽어서요, 앞은 맞고 뒤는 틀리고 이렇게 나오니까는 끝까지 다 읽어야 되죠. 3번이 틀린 거죠. 자, 4번은요. 자, 일반 공직의 보건, 휴양 쭉쭉 읽었더니요. 갖춘, 정서생활에 갖춘 토지, 그 다음에 쭉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왔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오면 뭐예요? 다 공원이라고 했죠.
결정고시. 그러니까 이렇게만 읽다 보면은요, 뭐 이렇게 보면은, 유원지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 핵심적인 용어를 기억해야 되겠죠.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유원지예요. 종합유락시설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국계법이 딱 등장해버리니까, 그러면 공원이 되는 거죠. 국계법 나오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수로 나오네요. 인공수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국어인 거죠. 국어. 그 다음에 자연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소규모라고 했어요. 이게 여전히 국어가 되네요. 맞죠. 그러니까 3번만 들고 다 맞는 거죠. 시험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목을 모두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와 면적이 있는데요. 경계 면적을, 한 5분만 쉬었다가요. 경계 면적을 좀 하도록 하죠. 지금, 가시기는 그렇고요.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죠.